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이 있으세요? 왜 나는 늘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왜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도 제자리일까? 다이어트, 운동, 공부, 돈 버는 습관까지 작심삼일이었죠. 그런데 오늘 소개할 책을 보고 알게 되었습니다. 이게 제 의지가 약해서가 아니었어요. 바로 뇌 때문이었습니다. 무슨 말을 하는가 싶으시죠? 의지 문제가 아니라 뇌의 작용 때문에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다는 게요. 오늘은 브레인 매니지먼트라는 개념을 통해 뇌를 관리하면 인생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여러분과 나눠보려 합니다. 특히 오늘 말씀드리는 내용은 제가 꾸며낸 게 아니라 실제로 뇌과학 실험과 경험을 통해 밝혀진 사실입니다. 저도 여기 나와 있는 내용대로 그대로 따라해 봤을 때 3일 하던 걸 4일 하게 되고 좀 더 오래 할 수 있게 되는 걸 스스로 발견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추천드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 편하게 나도 한번 해볼까 하는 생각으로 끝까지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뇌가 왜 그렇게 작용하는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예전에 종이 사전 써보셨죠? 저도 학생 때 영어 단어를 찾으려면 두꺼운 사전을 들춰야 했습니다. 몇 장을 넘기고 손가락에 침을 묻히며 페이지를 찾고 고생 끝에 발견한 단어 하나. 물론 많은 단어를 찾았지만 지금도 기억나는 단어가 있어요. 많이 쓰이지 않는 단어인데도 불구하고요. 지금도 남아있는 그 단어는 extraordinary예요. 비범한이란 단어죠. 그런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스마트폰 검색창에 단어를 치면 1초 만에 뜻이 뜨죠. 너무 편리합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머릿속엔 거의 남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뇌는 수고한 경험을 중요하게 여기고 각인합니다. 즉 내가 직접 애쓰고 땀 흘려 얻은 건 뇌가 이건 중요한 거야 하며 깊게 저장합니다. 반대로 손쉽게 얻은 건 굳이 기억 안 해도 되겠네 하고 스쳐보냅니다. 요즘은 챗 GPT가 많은 걸 해줍니다. 글도 쓰고 번역도 완벽하게 해주죠. 그런데 이렇게 챗 GPT에게만 맡겨두면 여러분의 뇌 속에는 저장이 잘 안 됩니다. 내가 쓴 글 같은데 내가 쓴 게 맞나? 이런 순간이 생길지도 모릅니다. 머릿속에 남는 게 없으니 생각을 깊게 할 수도 없고 실천까지 이어지지 못할 수도 있죠. 결국 뇌가 저장을 안 하기 때문입니다. 저도 챗 GPT를 쓰는데 책에 나온 것을 적용시켰죠. 계속 질문하고 학습하는 방법으로요. 그러면 더 풍성한 내용이 머릿속에 남게 됩니다. 예를 들면 제가 인생은 게임이다 책을 엮을 때 성경을 실제로 많이 봤거든요. 근데 성경 읽어보면 아시잖아요. 문구 자체가 어려워서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해 안 되는 걸 챗 GPT에게 물어봤어요. 그러면서 꼬리에 꼬리를 물고 물어봤죠. 고린도전서에 대한 내용을 묻는 거였는데 지금도 기억이 나는 것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는 사도 바울이 지었고 자신이 고린도라는 마을에 전도하면서 교회를 지었는데 그 마을 사람들이 하도 이상하게 교리를 펼치니까 그러지 마라. 예수님 말씀은 이거다. 라며 편지를 보낸 내용이 고린도전서입니다. 거기다 사도 바울은 초기에 기독교를 탄압하던 사람이었던 것까지 기억에 잘 남게 되었죠. 질문을 계속하고 책을 집필하는 활동 자체가 뇌에게 각인이 되어서 기억이 잘 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브레인 매니지먼트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작은 성공 체험을 핀으로 꽂듯 기록하라. 오늘 운동 5분 한 것, 오늘 군것질을 참은 것, 이런 사소한 성취라도 의식적으로 나는 해냈다고 뇌에 새겨야 합니다. 여러분은 오늘 어떤 작은 성공을 해내셨나요? 그걸 그냥 흘려보내지 말고 지금 이 순간 내가 했다고 뇌에 핀으로 꽂아두세요. 저의 오늘 작은 성공은 휴가를 잘 다녀와서 오늘 유튜브 대본을 쓰기로 정한 계획을 다 실천했다는 겁니다. 이 작은 성취가 쌓이면 결국 큰 성취로 이어집니다. 만약 조회수가 잘 나온다면 그 성취가
현실적으로 더 큰 성취로 바뀌겠죠.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저에게는 지식이 남고 실천했더니 먹혔다는 경험이 생깁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성공 체험은 자동으로 기록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으시죠? 분명 잘한 일이 있었는데 시간이 지나면 기억조차 나지 않는 경우요. 뇌는 무심코 지나간 일들을 없었던 일로 처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부러라도 지금 나는 해냈다 하고 의식해야 뇌가 새로운 회로를 만듭니다. 이건 마치 사진을 찍는 것과 같습니다. 아무리 멋진 풍경이라도 카메라에 담지 않으면 금세 잊히듯 작은 성취도 기록하지 않으면 뇌가 삭제해버립니다. 여기서 강조하는 포인트가 하나 더 있습니다. 성공 체험은 스토리로 만들 때 더 강하게 남는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오늘 운동했다로 끝내지 말고 만약 내가 오늘 운동을 안 했다면 내 몸은 어떻게 됐을까? 오늘 했기 때문에 내 내일은 어떻게 달라질까? 이렇게 앞뒤 이야기를 붙이면 뇌는 이걸 하나의 스토리로 기억합니다. 스토리가 된 경험은 오래갑니다. 그리고 다시 행동을 반복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오늘 해낸 작은 성공을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하나의 이야기로 만들어 보세요.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릴게요. 어제 하루를 돌아봤을 때 이건 정말 잘했어 하고 기억나는 일이 있으신가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혹시 없다면 그건 잘한 일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뇌가 그냥 지워버린 거예요. 그냥 일상적인 패턴만을 반복했으니까요. 하지만 그 일상에서도 뇌에 꽂히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일상을 성취감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라도 성공 체험을 핀으로 꽂듯 기록해 보세요. 그 작은 축적이 결국 여러분 인생을 바꿀 겁니다. 제가 직장에 다닐 때 한 선배는 이렇게 말했었습니다. 난 책을 읽는 게 참 어렵더라.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했죠. 하루에 한 장만 읽어봐 형. 딱 한 장만. 다음날 형이 와서 말했죠. 한 장만 읽으려다가 10장 읽었어. 그렇게 본인이 할 수 있다는 걸 저에게 말함으로써 뇌에 각인을 하게 되죠. 그 후에 그 형은 매번 책을 읽게 되었을까요? 요즘엔 연락을 안 했지만 제 생각엔 아마도 하고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뇌에 꽂혔으니까요. 뇌는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한편 뇌에게는 할 수 있다는 말조차도 부담이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뇌에 꽂히게 하려면 일단 아주 작게 시작하면서 자신이 성취감을 느껴야 합니다. 여러분은 오늘 하루 어떤 작은 선택을 할 수 있을까요? 그 선택 하나가 여러분 뇌를 새롭게 만들 수 있습니다. 브레인 매니지먼트에서 강조하는 건 효능감입니다. 효능감이란 나는 할 수 있다는 뇌의 확신이에요. 이건 거대한 성취에서 오는 게 아닙니다. 아주 작은 다른 선택에서 시작됩니다. 평소 자동적으로 하던 반응 대신 단 한 번 다른 선택을 했을 때 뇌는 나도 바뀔 수 있네 하고 새로운 메시지를 받아들입니다. 이 작은 누적이 쌓이면 뇌는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세팅됩니다. 한 번에 바뀌지 않아요. 여러분은 지금 이 순간 어떤 작은 선택을 바꿀 수 있으세요? 그게 뇌를 관리하는 첫 걸음입니다. 뇌와 관련된 다른 책에선 이렇게 시도하는 것도 제안하기도 합니다. 왼손으로 이 닦기, 찬물로 샤워하기, 평소 하던 습관을 알아차리고 다르게 해보기. 왼손으로 이를 닦으면 처음엔 피가 나기 시작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자연스러워져요. 그리고 이를 닦을 땐 왼손으로 할까, 오른손으로 할까, 자신이 선택할 수 있는 아주 작은 길이 열립니다. 찬물로 샤워는 어떨까요? 사실 이건 매일 해도 매일 춥습니다. 여름 빼고요. 그런데 그 찬물을 처음 받아들이는 순간 뇌에는 강한 자극이 생깁니다. 저는 이걸 할 때 이렇게 해봤어요. 행복이라고 외치면서 찬물로 합니다. 그때는 아무 생각이 안 나요. 정말 마지막에 외친 그 행복이란 단어만 머릿속에 맴돕니다. 이게 행복과 찬물의 자극이 이어지면서 샤워가 끝난 뒤에 더 개운해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개운함과 행복감이 어떻게 저에게 이롭게 작용할지 기대되기도 하죠. 그래서
평소 하던 습관을 알아차리고 완전히 다르게 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불교에서는 알아차림을 말합니다. 그 알아차림이란 현재에 일어나고 있는 것을 그대로 의식하는 것을 말합니다. 저는 이때 생각의 틈이 생긴다고 느껴요. 내가 평소 화가 나거나 짜증나는 일이 반복적으로 생길 때 그 일들이 나를 이렇게 만드는구나 하고 알아차리게 되면 순간 생각이 정지됩니다. 저는 그걸 생각의 틈이라고 불러요. 그때 다른 선택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때 뇌도 다르게 세팅되기 시작합니다. 한편 브레인 매니지먼트 저자는 도쿄대 입시를 준비하면서 자신이 잘하는 것보다 남들이 정한 길을 쫓았습니다. 남의 기준에 맞춰 공부하고 남의 기대에 맞춰 달렸습니다. 결과는 실패였습니다. 뇌가 지쳐버린 것입니다. 하지만 그 경험은 큰 깨달음을 줬습니다. 뇌는 남의 기준이 아니라 내 강점을 따라야 오래 버틴다. 여러분도 아마 공감하실 겁니다. 억지로 남이 하라는 대로 살면 금방 번아웃이 오죠. 하지만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강점 있는 것을 할 때는 밤새워도 피곤하지 않고 오히려 즐겁습니다. 뇌가 그 방향으로 최적화되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 소개했던 40년 동안 지구에 있던 외계인 바샤르는 그래서 설레이는 일을 하라고 말했구나 하고 다시 돌아보기도 하였죠. 설레이는 일은 결국 본인이 가장 재미있어 하는 일이기 때문에 본인만의 길을 만들 수 있는 겁니다. 인생을 바꾸는 건 거창하게 시작할 수가 없습니다. 종이사전처럼 수고한 작은 성공을 뇌에 각인시키면서 작은 다른 선택으로 효능감을 심으면서 내 강점에 맞고 설레는 일을 할 때 뇌는 새로운 회로를 만들고 차곡차곡 쌓여서 인생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제 대학교 친구는 항상 이렇게 말했습니다. 첫 술에 배부르랴. 하지만 그 첫 술이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유일한 시작점입니다.